선고 단계입니다. 형을 선고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 할 때 막 이렇게 했어, 그지? 막 재판 막 했어. 그래서 형을 선고해. 아, 너 유죄야. 그러면 너 징역, 뭐 징역 1년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땅땅땅 때리면은 선고죠. 선고를 하면은 효력은 집행이다, 그지? 집행, 그지? 자, 깜빵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선고 자체를 하고 집행을 하면 요게 효과가죠. 선고의 효과가 집행이지, 그지? 형을 선고하면은 집행한다, 그지? 여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형 선고했단 말은 이제 깜빵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게 보통이지, 그죠?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선고 자체를 미뤄주고 유예하고지, 또는 선고는 했어. 선고를 했는데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왜? 선고했으니까 집행해야 되고 효과지.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판사가 스톱, 유예시켜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각각 뭐라 그럽니까? 선고유예, 집행유예라 그러죠. 근데 가끔씩 여러분, 요즘 기자들은 아무나 막 기자 하는가 봐, 진짜. 기자들 기사 읽어보면은 진짜 웃긴데. 그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을 실형선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형선고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쌈박하게 가는 거야. 이게 실형선고야, 이게.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거는 실형선고가 아니야. 실형선고는 뭐라고? 그냥 징역 1년 선고하고 집행하고 그냥 교도소가는 게 실형선고지. 근데 각각 유예를 선고하는, 이거는 실형선고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유예돼, 그지? 유예해준다, 그지? 오케이.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은 언제 선고 유예를 할 수 있고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각각의 효과는 뭔가? 여기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죠.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밑에 보시면은 실형 선고가 있고 선고유예, 집행유예다, 그죠? 일단 여러분, 집행유예까지는 다 유죄 판결은 맞아요.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는데 좀 봐주는 거다, 그죠? 선고 또는 집행만 유예시켜준다. 근데 아예 밑에 무죄 판결도 가능하죠. 자, 그럼 밑에 옆에 여러분 77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정리하는 거, 여기 이제 이게 박스를 이렇게 잘라 버려가지고 한번 좀 보기가 좀 그렇지만 한번 봅시다. 그 옆에 이제 오른쪽 아래쪽 보면 박스 봅니다. 자, 요거는 좀 암기사항이 좀 있어요. 일단 요걸 암기하셔야 돼. 그럼 우리가 언제 선고유예를 해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판사가 내 친구라고 선고유예 그런 거 없어, 그지? 근데 이거는 요건에 해당돼야 돼. 어떤 경우냐? 이런 그 선고유예는 재범한테나 못 해줘요. 재범이라는 게 뭡니까? 죄질 여러 번 저질러면 이제 안 돼요. 이거는 초범한테만 해줘. 초범한테만. 그래서 초범한테만 해주는데 어떤 요건인가? 그러니까 징역 1년 이하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뭐 2년, 징역 2년짜리 할 때는 선고유예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이거는 우리 법에서 1년 이하짜리만 선고유예 하라 해놨기 때문에. 다음 밑에 가면 선고유예할 때 기간 있죠. 기간은 얼마 동안 이게 유예시킨 게 미뤄준다는 얘기니까 2년이 딱 이건 법정이야. 요거 시험에 나왔다, 그지?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선고유예는 딱 2년 동안 해줍니다. 그럼 2년 동안 사고 안 치고 그럼 잘 자숙하고 하면 어떤 효과를 인정해 주는데, 그 페이지 넘겨보세요.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거기 어떤 효과? 면소, 그죠? 면소.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면소야, 면소. 면소란 게 소를 면한다 이 말이지, 그지? 이 말은 뭔가 하니 더 이상 이 범죄로 인하여 너를 부르지 않겠다 이 말이야, 그죠? 그게 면소입니다. 소송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2년 도중에 못 참고 사고 쳤어요. 그럼 어떡할까? 그 유예를 했던 거를 유예시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게 실효다. 실효죄라는 것은 유예를 실효시킨다. 그래서 유예를 하지 않고 땅땅땅 때려본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실효죄도 있다, 그죠? 그거 보시면은 유예 기간 중에 등등등등 사고 쳤을 때 뭐 자격증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뭐가 있다고? 실효제도란 게 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유예가 선고 유예 기간 동안에는 뭐를 할 수 있는? 사실 이게 얘 유죄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보호관찰관을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호관찰관을 붙인다가 아니고 붙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임의적 보호관찰 이렇게 말합니다.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없다. 근데 뭐 이 선고유예까지 여러분 보호관찰관 붙일 만큼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보호관찰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가지고 잘 못해. 오른쪽.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옆 앞에 있는 게 집행유예가 보이죠, 그지? 집행유예는 요거는 여러분 요거보다는 좀 더 센 경우야.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거는 암기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요거는 그러면 그 유예 기간을 얼마까지 해주느냐? 유예 기간을 요거는 1년에서 5년 사이에서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뭐 보통 한 3년 정도 정해줘요. 1년에서 5년 사이에. 요거를 그러면 1년에서 5년 사이에서 법원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사고 안 치고 잘 지내면 어떤 일이 있냐? 더 이상 집행을 유예시켜주는데 더 이상 집행을 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집행이 뭡니까? 형 선고 효과지. 그래서 형 선고 효력을 어떻게 한다고? 상실시켜준다. 이 말이 뭡니까? 집행하지 않겠다 이 말이야. 요 말이 좀 길지, 그지? 그래서 요걸 외우지 말고 뭘 외우라고? 예를 외우라고, 그죠? 예는 간단하잖아. 예를 외우면 돼. 예를 보통 시험을 이렇게 바꿔내기 때문에 예만 외우면 돼. 또 마찬가지로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실효적이겠죠. 기간 도중에 사고 치면은 그냥 집행시켜버립니다. 까지. 자, 그래서 775페이지 앞쪽에 보면 1년에서 5년 이하의 기간 해놓고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래서 효과는 뭐라고? 형, 선고, 효력 상실했죠. 이렇게. 다음에 여러분, 요때 그러면은 집행유예 기간 때는 뭘 할 수 있느냐? 임의적 보호관찰, 임의적 수강명령, 임의적 사회봉사명령. 이 다 임의적이죠. 이거 다 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다시 여러분 그 가집행 좀 추가합시다. 가집행은 여러분 형을 이제 선고하고 집행해서 그러면 교도소에 가겠죠. 집행이죠. 수형 도중에 풀어주는 게 이제 가집행이다, 그지? 가석방이야. 가석방입니다. 가석방은 여러분 요거는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좀 가석방 해주세요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가석방 요건에 해당되면은 가석방 해줄 수도 있다, 그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좀 유심히 볼 것은 체크해야 될 것은 그 두 번째는 얘는 이런 무기형이죠. 무기징역 받은 자도 가석방 해줍니다. 무기징역 받은 자도 가석방 대상이에요. 한 10년 동안 살고 나면은 풀어줄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이건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으로 보호관찰관 따라 붙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따라 붙여야 돼. 그 정도까지만 기회. 그래서 여러분 가석방 보세요. 무기에 있어서는 심지어 무기라면 이제 무기징역이란 말이죠. 무기징역도 가석방 대상이다 정도까지. 뭐 나는 그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뭐 이거까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간다, 그지? 오케이, 뭐 정도 합시다. 자, 그럼 옆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상소입니다. 775페이지 위에 상소 단계 볼까요? 항소와 상고가 있죠. 일단 여러분의 형사소송은 항소 제기기간이 좀 짧습니다. 일단 암기를 좀 합시다. 며칠 이내에 항소 상고하라고? 7일이야 7. 민사소송은 사실 2주거든. 민사소송은 2주인데 형사소송은 1주예요. 7일 안에 끝내야 됩니다. 민사소송은 14일까지인데 형사소송은 좀 짧아요. 빨리 조기에 빨리 정리한다는 얘기지. 혹시나 해서 하나 요거만 기억. 이러면 그 옆에 보세요. 상소장 제출 법원이 있죠. 이거 너무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775페이지 그게 상소 단계에서 오른쪽 상소장 제출 법원 나오죠, 그지? 박스 안에 그 오른쪽 박스 안에 박스 끝에 보면은 상소장은 어디 제출한가? 이게요. 보세요. 1심 판결 떨어졌어요. 나는 내가 지금 피고인이야. 나한테 유죄가 라는 거야. 내가 불만이죠, 그지? 그 내가 항소를 제기하고 싶어. 2심 법원에 항소 제기하겠죠. 근데 얼른 생각 여러분, 내가 1심에서 유죄가 라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항소를 제기할 때는 2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돼. 항소장을 내야 돼. 항소장을 서류를 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서류를 어디 낼까? 얼른 것도 이런 느낌 들잖아. 1심에서 유죄 나 기분 나빠서 항소장을 2심에서 막 내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 이거는 절차입니다. 유죄 판결 내리면 유죄 판결 내린 그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려줘요. 이게 이제 이게 보세요. 상소 대상인 재판을 한
원심법원 이게 1심 판결된 유죄 이거로 원심법원 그래요. 원심법원. 그래서 원심법원이 하는 것이 상소법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합시다. 이게 좀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 됐고요. 오케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형집행관 볼까? 그 형집행 단계에서 1번에 우리나라 여러분 형집행 권한 누구한테 있느냐? 검사한테 있어 이거. 검사 기억하세요? 가끔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형집행 권한은 판사 아니에요. 판사 아니고 검사야, 검사. 검사입니다. 검사.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검사가 진짜 그 지구상에 있는 검사 중에서 힘이 제일 센 검사 중에 한 축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힘센 검사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 우리나라 검사가 제일 힘이 셉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검사들 보기엔 눈에 뵈이는 게 없잖아요. 막 지는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검사끼리 사고 치면 서로 기소를 안 해요. 다 선후배고 막 친구고 동생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배고 후배고 막 그러니까 기소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요즘 뭐 그 난리 난 게 올해 작년에 막 난리 났던 그 검사들이 이 낙이 다 그런 거더라. 어쨌든 그래 우리나라 우리 검사는 여러분 수사권이 있고 공소제기권이 있고 공소유지권이 있고 형집행권 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에요. 오케이. 자, 일단 형집행은 누가 한다고? 검사가 한다. 그 뒤에 문제 풀까요? 자, 봅시다. 1번이 가는 뭐 단계? 이런 가는 공소제기 전이지. 그다음 뭡니까? 수사를 해야 되겠지. 가가 수사고 수사가 끝나면 뭘 합니까? 공소제기하죠. 공소제기하면은 나는 뭐예요? 또 재판이 벌어지기 공판 단계야. 공판 단계에서 형이 확정됐네. 그러면 다는 뭐야? 형 집행 단계겠지. 예, 수사 단계, 공판 단계, 형 집행 단계 이렇게 들어가요. 첫 번째 그다음에는 1번에 수사 단계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도 당연히 여러분 그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든 뭐로 체포든 간에 피의자, 피고인은 다 뭐가 있습니까? 형사상 불리한 진술 거부는 다 있습니다. 그는 피의자, 피고인 다 있어요. 2번에 나 단계가 뭡니까? 공판 단계에서는 사실인정이 이런 사실인정이라고 뭡니까? 근데 살인사건이 발생해 살인 재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는지 그게 살인인정이죠. 그거는 증거를 해야 돼. 증거. 맞습니다. 3번에 나 단계에서는 우리 여러분 나 단계에서는 신분이 뭡니까? 피의자야 피고인이야? 피고인이지. 그러니까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하는데 누구한테 어디에다가? 법원에 하죠. 보석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피고인이 법원에 하는 거야. 4번에 다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건 가단계에서 가석방진자는 원칙적으로 뭐라고? 필요적 보관처래요. 보관처가 반대 따라 붙입니다. 최소를 풀어주니까. 오른쪽에 이제 적결심판. 적심은 여러분 요 정도 기억합시다. 우리가 적심은 좀 가벼운 범죄입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것들, 구류 가료 이 정도. 그런 때만 하는 것이 적심입니다. 우리 적결심을 줄여서 적심이 넘긴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침백과는 그런 것들.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가벼우니까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네 줄 좀 보시면은 피고인이 원래는 재판할 때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안 나와도 관계없다. 그런 것들 보시고요. 영어는 우리 적결심만 하시면 나왔죠. 근데 이런 것들은 두나기 힘들어.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다음에는 국민참여재판제는 더 중요하지, 이거는. 국민참여재판제는 뭡니까, 이거는? 배심원이 하는 거야, 배심원이. 배심원이 재판에 관여한다는 거죠. 이렇게 판사도 있고 배심원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문제는 누구죠? 이는 재판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가? 그거부터 정리해야 돼. 자, 거기 보세요. 일단 이연의 배심원 보세요. 배심원은 자, 일단 나이입니다. 만 20세. 그리고 해당 지방법원 관할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전국에서 뽑는 게 아니라 근데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심원 한다 그러면 인천시 거주자 중에서 무작위 추천해서 뽑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말을 잘 물어봅니다. 배심원은 어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그냥 법을 좀 알아야 됩니까?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배심원은 특별한, 둘째 줄에 배심원은 특별한 자격은 필요 없다. 그런데 요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제 사유는 있습니다. 특별한 요건은 필요 없지만은 배제 사유는 있다. 누구냐? 뭐 대통령 안 되겠죠, 그냥. 대통령 되기 인천에 사신다.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특집분 오세요.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원들 안 돼. 공무원 안, 변호사들 안 돼. 국회의원들 안 돼요. 공무원은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오라가면 가세요. 그래서 그게 자 보시면은 그게 그 특별한 자격 필요 없다는 밑에 바로 쪽에 보세요. 일정한 정보 있는 사람, 변호사, 경찰과 나중에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여러분 법 배심원 숫자가 중요합니다. 사형 무기징역 등일 때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때는 좀 형이 중요하죠. 그래서 9. 그 밖의 범죄는 7명. 그 다음에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 5명. 9명, 7명, 이런 것도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적용 대상 범죄입니다. 일단 최저를 보시면은 민사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민사사건 알죠, 그죠? 우리가 뭐 민법 공부할 때 그런 거 할 때는 배심원이 할 수 없어. 왜냐면 우리가 민사재판 하려고 그러면은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소유권에 관계있는 분쟁이 있다, 뭐 저당권에 관계있는 분쟁이다, 그지? 이거 저당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배심원이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막 칼로 찔렀다 이런 거 우리가 꼭 법 모른다 하더라도 칼 찌른지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거야. 그래서 민사사건은 째 빼고 두 번째 뭐 합의사건. 우리 단독사건, 합의사건 알지, 그지? 단독사건은 아니야. 단독사건이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차이점은 뭡니까? 단독사건은 좀 간단한 사건이야. 합의사건은 좀 복잡한 사건이죠. 그래서 배심원이 관여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 사건이다, 그죠? 그래서 합의사건이야. 또 1심, 2심, 3심 있지. 몇 심만? 1심만. 일단 정리합니다. 민사사건을 빼고 뭐? 합의부 1심이었으면 가능하다.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요거 있죠. 피고인 의사 확인 제도가 있다. 그지? 피고인이야.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고인 의사 확인 제도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국민참여재판 할지 말지를 피고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판사가. 우리 일반적인 통상적인 재판제도도 있고 국민참여재판제도 있다. 당신 뭐 하고 싶냐? 물어본다, 그죠? 그러면은 저는 배심원 하고 싶다. 저는 통상으로 하고 싶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오케이, 피고인이 예스 그랬어요. 저는 배심원 하겠습니다. 해도 법원에서 뭘 하시는가? 배제 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까지 기타이시래. 이거죠. 피고인 지가 말할 때 피고인의 의사를 물어보니까 지금 배심원 하고 싶대. 배심원 재판하고 싶대. 그래도 법원에서 뭘 하셨다고? 아니야. 이 사건은 당신은 배심원 재판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그냥 통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냥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때는 예를 성추행 사건이야. 여기를 우리가 성추행은 가해자가 있는 반면에 피해자가 있거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심원은 일반인이죠, 그죠? 그 일반인이 자기 어떤 그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알리지
알려지지 않기를 원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런 사실을 감안해서 우리는 그냥 배제하겠다. 그냥 통상으로 하겠다. 즉 배심은 빼고 판사들만 재판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밑에 보세요. 셋째 줄 관로석에 있네, 그지? 피고인 의사확인제도 있다.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밑에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 법원은 배제 결정할 수 있다까지, 배제 결정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밑에 그러니까 평결의 효력입니다. 일단 이런 공판 절차에서 배심원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논다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배심원이 할 수 있는 게는 일단은 배심원이 점검적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흉기가 있어. 이게 흉기가 이 살인 사건의 그 흉기로 사용된 것 같아. 그럼 이게 진짜 이 흉기가 이 살인 사건의 흉기인지 아닌지는 그걸 우리가 증거 능력 판단해보라 하는데 그거는 배심원이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좀 전문적인 훈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찔렀다 문제가 아니고 이 칼이 이 사건의 흉기인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칼이 이 사건의 흉기 맞아. 근데 그렇다는 전제에서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과연 이 사건의 흉기인지 그거는 뭐 혈흔 분석 같은 거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심원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첫 줄에 증거 능력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제 배심원들이 여러분 쭉 모여가지고 쑥쑥 한다 그죠? 실제로 배심원 판결 보면은 배심원들한테 시간을 줍니다. 그럼 배심원들이 지끼리 모여가지고 쑥쑥 막 토론해요. 그걸 우리가 1차 평의. 1차 평의는 여러분, 1차 평의는 배심원들만 하는데요. 이때는 만장일치예요. 한 사람도 노 그러면 안 돼요. 만장일치 됩니다. 거기 보세요. 1차 평의는 배심원만의 만장일치 된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만약에 노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평의가 깨진 거지, 그지?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판사가 이렇게 법관이 설명하고 부연 설명까지 해가지고 2차 평의 들어갑니다. 2차 평의 들어가면 이때는 5개 돼요. 그것까지 좀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유무죄에 대한 유무죄에 대한 편결과 유죄다 그러면 양형이라는 것은 형을 정하는 거죠. 유죄다 그러면 형을 정하겠지. 양형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요거는 어떤 형이냐? 권고다, 그죠? 강제력이 없다는 얘기지. 요게 시험이 나와. 요건 시험이 나와. 그죠? 여기까지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유죄다, 무죄다 이런 편기를 내고 양형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요걸 바꾸면 안 돼요. 편결과 의견을 제시하는데 요거는 어떤 효력이 있냐? 권고적 효력. 근데 실제 판사들은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서 그 배심원의 어떤 그 편결과 양형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냥 법적인 강제상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따른다. 근데 어쨌든 우리 법적으로는 권고사항이다까지 들어가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다른 편견을 내면 어떻게 할까? 이게 배심원들은 유죄다 그러는데 판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무죄입니다. 그러면 무죄 판결했다 그죠? 그러면은 뭐야? 배심원과 전혀 다른 결론을 했죠. 그러면 근거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판결과 다른 선고를 할 때는 판결문의 이유를 밝혀라. 그래야 돼. 그래야 뭔가 근거를 남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까지 혹시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뒤에 이제 내 법조문을 막 적어놨다, 그지? 그래서 뭐, 다 있으면, 그래도 이거는 그 7조 한번 체크해볼까? 필요적 국선 변호사건이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배심원 재판할 때는 변호사가 없으면 안 돼요. 변호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판 보통 변호인이 꼭 있어야 되는 것만 아니에요. 혹시나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럼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무려 변호사를 사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없어서 못 살 수가 있죠? 그럼 뭐 필요적 국선변호 말은 국가에서 반드시 국선변호를 붙이라는 거죠. 세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같이 보면 하나 체크하시고요. 다른 건 다 해서 주택하시고, 오른쪽에 우리가 뭐 18조 보시면은 직업별 제외 사유 같은 게 보이죠? 뭐 대통령, 국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뭐 경찰 같은 건 안 돼요. 뭐 군인도 안 되고 등등 됐고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러분 47조에 그 이 평결의 비밀, 여러분 그 평의는 내가 안 했나? 이때에서 안 했나? 이때 내가 이거 안 들고 했었어? 처음부터? 언제 나왔어 이거를? Sorry. 이게 평의 내용을 여러분 까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 47조면 평의 등의 비밀 붙여라. 그건까지 뭐 부차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다 됐어. 그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는 어디서 받는 거 아니? 우리 헌법 공부할 때 청구권 기본권 중에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법률로 제정된 게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이제 의미는 받고 이거 적용 범위 정도 보시면은 그 적용 범위 1 정도.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고소 고발이나 정언했다는 이유로 보복범죄 당한 사람, 다음 말이다. 이런 사람들도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 대상입니다. 실제로 뭐 정언했다고 범죄 그 재판정에 나와서 정언했다는 이유로 보복당한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형사보상, 요게 시험에 나왔다, 그지? 형사보상 오른쪽에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더라. 누군데? 피의자 보상, 피고인. 요게 그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피의자 보상은 뭔가니까 이런 피의자 보상과 피고인의 보상은 핵심은 이겁니다. 구속이야. 구속 또는 구금 같은 말입니다. 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네. 불기소. 죄가 없으면 불기소. 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어요. 근데 무죄 판결 받았다, 그지? 아니 뭐 불기소되고 무죄 판결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은 뭡니까?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억울하게 그지였겠죠. 그래서 형사보상입니다. 또는 뭡니까? 내가 형을 살았어요. 형을 살고 나왔어. 그런데 나중에 진범이 발견된 거야. 그래 재심이란 말은 재판을 다시 한다는 얘기죠. 요즘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주로 뭐 최근에도 이런 게 가끔 있어요. 뭐 그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 받고 교도소에서 15년 복역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진범이 잡히는 거지. 그런 것도. 뭐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남북 관계의 특수성상 간첩 사건이 있는 게 꽤나 있습니다. 간첩 혐의로 주로 그때 그 간첩으로 찍혀가지고 교도소라는 시절은 주로 박정희 때입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때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석방됐는데 최근에 그게 그 경찰이나 검사가 뭐 고문을 해가지고 허위 자백해가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재심입니다. 젊은 청년이 간첩 혐의로 교도소 들어가서 30년 복역을 나왔는데 초로의 할아버지가 된 거야. 할아버지인데 지금 그 검사나 당시 검사 경찰이 고문했다는 사실이 인정돼가지고 재심 가끔 있습니다. 진짜 참 인생이 무상하죠, 그죠? 어쨌든 형사보상 세 가지다, 그지? 보세요. 그 첫 번째 피의자 보상, 구금되었던 자가 핵심은 구금이야. 불구속일 때는 아니야. 구금 또는 이 구금. 두 번째, 그리고 기소유예 때는 이런 기소유예는 뭡니까? 기소유예는 죄가 있는데 봐주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뭐 기소유예 말고 진짜 죄가 없어서 풀어주는 불기소입니다. 두 번째, 미결구금이란 말이 이게 이제 우리가 확정 판결 안 받고 이게 일종의 하여튼 확정 판결 안 받고 그냥 구속된 상태 재판받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결구금, 미결구금 상태에서 무죄 판결. 세 번째는 뭐 형 집행 등을 받은 피고인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 자, 그럼 여러분 조금 더 봅시다. 그럼 이제 절차 좀 봅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피의자 만약에 다시 이게 시험이 이미 이제 오후에 박스 오게 시험이 나왔지만은 만약에 다시 시험이 나온다면 그 절차를 물어볼 겁니다. 그 절차 봅시다. 이 피의자 보상은 여러분 지금 그 수사 결과 이제 불기소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보상을 청구하느냐? 그 검찰청이에요. 검찰청이다. 검찰청에 가면은 피의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지방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피의자 보상심의,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해. 검찰청 안에 있는 피의자 보상심의위원회에 한다. 그런데 그럼 이 피고인이 무죄 판결 받은 게 있죠. 그건 어디 하라고? 그 무죄 판결한 법원에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무죄 판결한 법원에 하라, 그지? 오케이, 뭐 그 정도까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다음에 배상명령제도다. 배상명령 이겁니다. A가 B를 폭행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폭행 두 가지 문제가 뭐였죠? 이 가해자, 이게 피해자야. 그럼 여러분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민사야. 민사는 뭐죠? 손해배상 문제죠. 손해배상 문제.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형사 문제, 그죠? 형사는 뭐라고? 이거는 처벌한 거죠. 이 사실은 재판이 두 번 벌어져야 돼요. 이건 별개의 재판이다, 그지? 우리가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형사 재판할 때 피해자가 나갔어, 그죠? 판사님, 만약에 그 가해자가 유죄라면은 저한테 손해배상까지 해주라고 해주세요. 이게 배상 명령 제도, 이게 한 큐에 해치우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1번의 세 번째 끝에 보세요.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서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는 것. 대상 범죄는 여러분 모든 사건 아니에요. 모든 형사 사건이 아니라 첫 줄 끝에 뭐 상해나 폭행, 절도, 강도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은 아니에요. 모든 아니다까지. 됐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OX 가볼까요? 1번. 여러분 우리가 형벌 불속 원칙 안다, 그지? 근데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 알죠? 뭐 법률주의, 불소급 원칙 등 다 아는데, 그지? 이게 우리가 이런 파생 원칙은 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혹시 우리 무고한 시민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이런 파생 원칙을 만들어서 이거로 말하면은 시민에게 불리함이 없을 때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세요. 형벌 불소급 원칙이 오히려 범인에게 유리할 때는 허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금지하는 이유는 불리할 때 금지하는 것이지. 예를 있는 거죠. 우리 앞에 교재에 있습니다만은 일례로 절도를 했어. 절도를 할 때 이때 형량이 여러분, 그 당시 법의 형량이 징역에 근데 징역 1년대가 있습니다. 근데 2월 1일 날 재판 과정에서 도중에 법을 바꿔서 징역 2년 이렇게 생긴 거랑 징역 6개월 이렇게 생긴 거 있다, 그죠? 이거 뭡니까? 이거는 무겁게 한 것이고 가볍게 한다, 그죠? 요럴 때는 뭐라고? 이렇게 소급하면 안 돼. 근데 요럴 때도 이거는 소급하는 허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벼울 때는 오히려 소급하는 인정한다. 앞에 넘겨봅시다. 그 751페이지 펴보세요. 751페이지 소급표 금지 원칙에 지금 우리가 죄형법정지 파생 원칙 펴봐. 빨리 펴봐. 형법을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노?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죄형법정지 파생 소급표 금지 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봐봐. 그러나 소급하여 지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때는 인권 침해 문제가 오히려 없기 때문에 그때는 소급 적용을 허용한다. 그게 여러분 밑에 조문에 한번 보세요. 조문에 2번에 1조 2항을 보세요. 범죄 후 법률의 변경, 이제 보세요. 범죄 후 지금 원래는 징역 1년 됐었는데 그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행위가 그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거지.
지금부터 우리가 절도란 죄는 처벌하지 않아 이렇게 한다 그죠? 범죄가 아니 되거나 아니면은 형이 구법보다 뭐 할 때 경할 때 이게 이제 6월 이게 이때는 1년 이제 6월 6에 경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이걸 이렇게 봅니다. 경할 때는 경한심법 우선의 원칙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소고표를 인정한다 이 말이야. 경한심법은 우선하에 적용하겠다 이 말이지. 그거까지 기억 한번 해보세요. 나온 거 다 똑같아요. 이거 유리할 때는 인정한다. 예외가 인정한다는 거죠. 오케이. 확인하시고요. 다시. (4번) 뭐라고요? 정당방위죠. 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입니까? 부당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그지? 5번 이런 승낙인 행위가 사회상규 위배되면 안 돼요. 그때 뭐 예로 뭐가 있습니까? 보험 사기 목적으로죠. 서로 뭐 짜고 하는 건 안 된다 그랬지. 오케이. 6번 14세 몇 살? 14세 뭐? 미만이죠. 왜? 미성년자니까 미만이야. 미성년자니까. 11번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내준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은 계속 유지된다 그랬죠. 12번 피의자는 뭐? 구속적 부심을 피고인은 보석. 그럼 이런 구속적 부심은 누가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피의자가 누구한테? 검찰청이 해? 법원에 해? 법원에. 보석 신청은 피고인이 누가 어디에 해요? 검찰청이 합니까? 법원이 합니까? 법원. 두 개 다 법원이야. 오케이. 가끔씩 내죠. 그다음 16번 선고 유예는 뭐? 면소. 이건 암기하라 그랬죠. 다음 오른쪽에 19번에 누구의 의사를 확인한다? 피고인. 20번에 유무죄에 대한 뭐? 편결, 양형, 의견. 24번 볼까요? 피의자 보상은 누구한테 한다? 피의자 보상 심의. 이게 이제 검찰청 안에 있어. 피고인 보상은 법원에 한다. 27번 틀렸죠? 민사사건은 안 돼요. 28번 요게 이제 아까 말한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이라는 게 이게 반드시 그 변호인을 붙여야 돼요. 30번 9명, 7명 맞죠? 33번 볼까요? 요거는 맞지 그지? 그렇게 하라 그랬죠. 오케이. 넘어서 38번 볼까요? 강요된 행위는 뭐라고? 이거는 책임조항 사유 맞지 그지? 맞아요. 오케이. 적중하시고 자, 행정으로 넘어갑니다. 행정은 자, 페이지 넘겨서 거기에 780페이지에 그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자, 우리가 지금 행정 파트는 이게 중요하다 그죠? 이 뭐야? 우리가 이제 어떤 처분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해요. 앞에 요는 용어도 처분이라는 용어. 처분은 행정행위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영업허가, 뭐 건축허가 또는 뭐 영업정지 이런 것들 우리가 처분이라 그래. 그러니까 행정행위입니다. 처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처분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익 때문에는 뭐 별 문제 없는데 우리가 어떤 처분으로서 피해를 받아. 예를 들어 이런 거 봐봐요. 영업정지 그지?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당 공무원이 아침에 나한테 보내가지고 영업정지 시켰다 그지? 그러면 우리가 당장 뭐 난리 날 거 아니야 그죠? 이걸 어떻게 다툴 것인가? 그게 이 행정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사전적 권리구제가 있고요. 사후적이 있습니다. 사전적 권리구제란 말은 이거죠. 영업 정지하기 전에 미리 이 말이에요. 미리 이게 사전이라고 하니까 미리 그죠. 미리 영업 정지를 덜컥 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뭔가 하는 거. 그게 요게 이제 그죠. 청문회 이런 게 청문회 뭐 공청회 이런 게 중요합니다. 뭐 의견 제시 이런 것도 의견 제시 이런 게 중요하고요. 이거죠. 이게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제 행정 절차법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이는 우리한테 어떤 불리한 불이익한 어떤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한 어떤 처분할 때는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미리 이 당신은 이런 이유로 지금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뭐 우리가 뭔가 지금 뭐 영업 정지 등을 하려고 한다. 하려고 미리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을 우리가 아마 청문회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와서 할 이야기 있으면 하라. 항변할 게 있으면 하라는 거지. 그렇게 미리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은 정해진 날 와서 자기가 어떤 뭐 좀 억울하다 이런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그게 이유가 있으면은 영업정지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하는 게 사전적이다. 청문회는 여러분 보통 요 두 가지가 있다, 그죠? 근데 요 사후적인 것은 이거 뭡니까? 영업정지 되고는 이후에, 영업정지하고는 이후에, 영업정지 이후에 우리가 권리구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건 국가별, 이런 우리가 영업정지 당하면 손해를 많이 보겠지. 손해배상인데 이 손해배상 우리가 민법에서 손해배상을 공부했다, 그죠? 민법에서 손해배상 공부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국가 공무원이 뭔가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걸 우리가 단순히 민법상 손해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국가배상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영업정지를 지금 당했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못해. 하루하루 매출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 손해배상 받아야 돼. 그게 이제 국가배상 문제고. 근데 우리가 배상 받아서 영업정지가 풀리는 건 아니죠. 이건 계속 영업정지되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돼. 그러니까 행정쟁송을 통해서 요놈을 풀어야 돼. 대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따로 봅니다. 이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여러분 타이틀 2에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해놨고 뭐 사전적 밑에 보시면은 저 3번에 그 참 대표 방법을 1번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을 넣어줘. 요것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설명된 건 없이 1번에 청문은 누구냐? 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건 증거조사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증거조사하기 때문에 절차가 좀 까탈스러워요, 이거는. 근데 공청회는 보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래서 그 양대 차이점 좀 기억하시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넘깁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789페이지에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죠. 여기 이제 그 옆에 뭐 해놨습니까? 지금 사후적 권리구제 해놨지, 그죠?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뭐 이 사전적 권리구제를 강조하지만은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사후적 권리 이게 핵심입니다. 먼저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예요. 일단 먼저 행정상 손해배상입니다. 요게 국가배상입니다. 이건 여기도 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공무원이 그죠? 좀 전에 얘기해요. 공무원이 사실 내가 영업정지 당할 사유가 없는데 내가 지난 그 지자체장 선거할 때 경쟁 후보를 내가 지지했다는 이유로 그죠? 지금 시장이 날 미리 좀 꼴값한 거야. 그래서 오늘 갑자기 영업정지 시켰다 그지? 그러면 이거 그거 자체가 불법이잖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이게 시장도 공무원이다 그지? 공무원의 어떤 불법행위 요게 하나겠고요. 두 번째는 영조물 책임이 있습니다. 영조물 책임 하나씩 찾아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라는 거가 일단 그 옆에 꺽쇠 속에 내가 뭐라고 집어놨지?
과실책임 꼭 기억하셔야 돼. 과실책임. 여러분, 우리가 민법상 그 불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가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서 했다 그랬지. 그때 왜 과실책임이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불법 행위가 성립되려면은 가해자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은 성립되려면은 그 당의 공무원에게, 즉 이 시장에게 당의 공무원한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고의로 그런 불법 행위, 나쁜 행위를 하든지 또는 실수로, 과실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 자, 그래서 과실 책임 원칙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 고의 헌법 29조 보세요. 헌법 29조 1항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고의 헌법 29조 1항이 시험에 나왔어요. 통으로 나왔습니다. 자, 공무원의 직무상, 잘 읽어보세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거 시장이 영업 정지시키는 걸 생각해봐요.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한테 배상을 청. 여러분, 직접 나쁜 짓은 누가 했습니까? 공무원이, 그지? 근데 배상 책임은 누구한테 물으라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 물으라 그랬죠. 그런 자세한 내용을 어디 하겠다고? 법률이 정하는 바야야. 그지? 이 내용은 지금 헌법이잖아. 헌법에서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법률이 그런 걸 정하라고 해놨지, 그지? 그래서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 그 아래에 있는 국가배상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 밑에 보세요. 자, 그걸 하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다시 계속 29조 1항을 보겠습니다.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여러분, 지금 나쁜 놈은 공무원인데 책임은 국가가 진다, 그지? 그럼 당의 공무원, 나쁜 짓은 공무원은 책임이 면제되냐? No.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뭐라고? 면제되지 않는다. 이걸 시험에 냈다, 그지? 면제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떻게 책임 묻는데? 그건 나중에 배웠잖아. 나중에, 그죠? 나중에. 오케이. 밑 보겠습니다. 자, 국가배상법 제2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항에 보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데, 누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당의 소속 공무원이 책임질 때, 그죠? 공무원이 직무 집행하면서, 여기는 오네, 고의 또는 과실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과실 책임이라는 얘기죠, 그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등등등등 했을 때는 세제적 앞부분에 이 법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등은 이거는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즉 이제 가해자가 공무원인데 피해자도 하필 공무원이야. 그래서 그 피해자인 공무원은 뭐를 요구 못 한다고? 국가에다가 손해배상을 요구 못 한다는 얘기. 그럼 선생님,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 있습니까? 저는 경찰들이 있는 게 막 경찰이 여러분 경찰차를 순찰 나간다, 그죠? 여기 이제 앞좌석에 이게 A라는 경찰관이 운전하고 있고 B가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어. 근데 A가 뭐 전방 주시 과속해가지고 이 차량이 뒤집힌 거야. 그래서 B가 다쳤어요. 가해자가 누굽니까? A 경찰관이죠. 피해자가 있는 게 이 B 경찰관은 국가에다가 이거 청구 못해요. 우리 법에서 헌법에서 막아놔 버려서 지금 안 돼. 자, 됐다. 안 된다 하고 기억하시고. 그래, 2항에 보세요. 2항이 이거예요. 아까 여러분, 당의 공무원은 책임이 면제 안 된다 그랬지? 이죠. 이게 지금 이게 뭐야? 그 A 시장이 자, 우리가 이 갑이라는 업주가 있어. 업주한테 지금 어떻게 했냐? 영업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 정지가 만약에 여러 가지 국가배상법 요건에 해당된다면은 갑은 이렇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하라고? 시 또는 국가, 그죠? 이게 만약에 시장이 그 자치단체라면은 시에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시장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다, 그죠? 그래서 시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업주는 당연히 시장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고? 시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단 시가 돈을 물어준다는 얘기죠. 그때 이 시장의 책임을 면제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면제 안 된다 그러죠.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이제 구상입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구상권은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저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없고, 이 구상권은 시장한테 뭐가 있을 때 이것도 기가야 돼. 고의 또는 중과실이야. 과실 중에는 중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사소한 과실이 아니라 중요한 과실일 때는 이 고의와 중 비견될 수 있는 그 정도 과실이라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죠? 그 책임을 여기 아까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여기까지 밑에 보겠습니다. 일단 효과 보세요. 박스 안에 자, 배상 책임 주체가 누구라고? 당의 공무원 아니야. 당의 공무원이 책임 주체가 아니죠. 누구라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배상 범위입니다. 일단 방법은 금전 배상이고요. 범위는 어디냐? 요 표현 다 익히세요. 인과관계 있는 모든 뭐 재산상, 정신상. 그 정신도 들어가. 정신도 들어가. 인과관계 있어야 돼. 오케이. 구상권 있죠. 구상권 보세요. 고의 또는 중과실 있을 때. 오케이. 밑에 이중배상 금지가 나오죠. 이 이중배상 금지라는 게 아까 피해자가 군인, 공무원 등등일 때는 뭐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아까 뭐 군인, 군무원, 뭐 경찰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입니다. 이런 군인 경찰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국가에다가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오케이까지 될 것 같아요. 잠시 끊읍시다.